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NYBC 뉴스룸 특집보도 2021년 남양주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어워즈 진행을 맡은 윤소영, 한상훈입니다. 이번 특집 보도에서는 2021년 어울림마당을 리뷰해보고 핫 트렌드였던 메타버스 관련 강의, 청소년 활동 영상, 시청자 이벤트 등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유튜브 채널 남청수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좌측 하단에 나오는 이벤트 문구를 캡처하셔서 집 주소와 함께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크리스마스 랜덤 박스를 집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학교 밖 동아리 평내고 밴드 T.O.P의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네, 이번 시간은 2021년 어울림마당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선생님, 올 한 해 어울림마당 운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올 한 해 동안 어울림마당 이렇게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고 재미있던 것도 많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은데요. 일단 청소년 기획단 친구들이랑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고,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4번, 5번을 운영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남양주시 청소년들에게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어울림마당은 준비하는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끝내놓고 나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매력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됐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어울림마당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죠. 영상 보시죠. 네, 5월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 달 기념 행사로 열렸었고요. 이때는 e스포츠 대회랑 그다음에 청소년들 게임 캐릭터 관련한 체험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이 세 분이 해설을 맡으셨나봐요. 네, 저희 기획단 친구들과 김진수 선생님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양주에서 처음 열렸던 e스포츠 대회이기도 하고 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았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뭔가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게임 캐릭터 관련한 체험 활동을 준비해가지고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이 사전에 영상 촬영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저거 만드는 거?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이제 8월달에 광복절 기념으로 열렸던 어울림마당 활동인데요. 아마 이때 저희 소영 제가 나오네요. 선생님도 네, 맞습니다. 이때 굉장히 독립운동가 부가트 DIY 체험으로 이제 활동 영상을 찍어주셨는데요. 이때는 광복절 관련해서 샌드아트 공연이랑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장면 샌드아트 공연이랑 그다음에 남양주시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강연 이런 활동들을 준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제 태극기 스트링 아트 체험인데.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 저도 보면 저때 체험 활동 이분이 진행을 출생지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벌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9월 달에 열렸던 청소년 공연 네. 어울림마당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때 이프랜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했던 것과 오랜만에 이제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을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공연팀들이 정말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했었네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송출하는 날 저렇게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 어쩌다 게더타운이라는 어울림마당이었는데요.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한 22개 정도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게더타운은 조금 아까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선 게더타운은 조금 앞에 거와는 다르게 줌에 살짝 게임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저희가 한 17개 정도의 체험 부스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OX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방탈출 게임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정말 청소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기획해서 운영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맵 구성하고 이러는데 좀 힘든 점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어울림마당 중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참여한 친구들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좀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운영해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활동했었는지 좀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닙니다. 참여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어울림마당입니다. 네.
네, 혹시라도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남정수에 가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풀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9월과 11월에 이렇게 반영하셨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졌거든요. 혹시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인턴 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턴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젊은 패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뉴스를 제공하는 인턴 기자 김진수입니다.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요? 네. 네, 하세요. 네,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메타버스요? 네.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요?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조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가 만난 합성어인데요. 3차원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진수 기자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이요? 네. 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와 입학식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게더타운은요, 뭔가 가상현실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다채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매우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또요? 네. 네. 네,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김진수 기자가 한번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법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가요? 네,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법적인 것은 매우 좀 무거운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네, 일단은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김진수 기자가 좀 말을 아끼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없긴 한데 네. 짧게만. 네네, 아주 짧게 질문하도록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네. 이 메타버스가 우리
가상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혹시라도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김진수 기자님께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 보자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김진수 기자님, 네? 네, 괜찮으시죠? 사실 제가 조금 2시까지만 하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사고 아니야 이거? 여보세요? 나 이제 갈게. 끝났어. 네. 긴급하게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한 보도를 해주신 김진수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요. 네, 이것으로 메타버스 특집 보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방금 전 만나봤던 김진수 기자님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수 기자님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수 기자님. 잠시만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네, 아직 준비가 됐나요? 네네네. 네, 김진수 기자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동아중학교 동물보호 동아리 양이파와 와부고등학교 치어리딩 동아리 제니스의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부고등학교 치어리딩 동아리 제이스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조금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강연인데요. 2021년의 핫 트렌드 중 하나였던 메타버스 관련 강연입니다. 이번 강연에는 미래 채널 MYF Make Your Future 황준원 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주요 활용 사례, 미래 전망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의 청소년 여러분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만들어갈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온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미래 채널 마이에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면서 미래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저 여성분의 정체 아마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누군지는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요즘 헐리우드 SF 영화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까지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찍은 건지 구별이 되시나요? 거의 구별이 안 되죠.
저 실제로 찍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뭐가 CG이고 뭐가 실제인지를 구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영화 속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계속해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홀로렌즈 2라고 하는 증강현실 안경이에요. 저 안경을 쓰면은 나의 손 움직임을 추적해서 이제 가상의 물체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과 가상의 물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제품의 가격이 현재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싸질까요? 계속 비쌀까요? 계속 저렴해질 것이고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야, 얼마나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섞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실로 넘어온 트렌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저 여성분의 정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기 신한카드에 등장한 여성 모델 있잖아요. 사람일까요? 인공인간일까요? 정답은 인공인간,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 인공인간이고요. 전체를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사람이 연기를 하면은 얼굴만 가짜 얼굴이 합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아닌데, 자, 앞으로는 이런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은 아예 전체를 CG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뭐 영화 배우를 시킨다든지 광고 모델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롯데 홈쇼핑에서는 루시라는 인공인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홈쇼핑 진행을 이 인공인간한테 맡길 거라고 하고요. 또 LG전자에서도 김레아라고 해가지고 가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LG전자의 신제품을 올 초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남성 모델들도 있는데 남성 인공인간은 그렇게까지 아직 자연스러운 것 같진 않아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런 모델들 시도가 있었고, 근데 일본에서는 플라스틱 보이라고 해가지고 가짜 사람, 가짜 인공인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꽤나 이 형태는 괜찮죠. 실제 사람보다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저 사람 되게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야, 우리 이런 이미지 모델 한번 섭외해서 광고해보자, 뭐 해보자 라고 했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 모델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실제 사람 모델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인공인간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그래도 저 인공인간 티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이 훨씬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사람, 나머지 하나는 인공지능이 뚝딱 만들어낸 가짜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개입한 것도 없고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실제 사람처럼 합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를 겐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GAN. 자, 둘 중에 진짜 사람은 왼쪽, 오른쪽 중에 누구일까요? 정답은 왼쪽이고요. 또 다음에 해볼게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진짜 사람이에요. 왼쪽, 오른쪽 누구일까요? 구별이 되시나요? 구별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괜히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보다가 너무 매력적인데 친해져야겠다 했다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왼쪽이었어요. 마지막은 아예 직관적으로 3초만 드려볼게요. 3초 안에 맞춰보세요. 3, 2, 1. 자, 혹시 다 맞힌 분들 계신가요? 자,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얼굴만 합성을 해서 인공인간을 만들지만 전신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미 가능하기는 해요. 삼성전자에서는 네온이라고 해서 저렇게 인공인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저 중에 실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픽 그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공인간이 탄생이 된 거고 저 중에서 한 사람만 실제 사람이에요. 바로 끝에 있는 저 여성분만 실제고 나머지는 가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람과 가짜 사람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입니다. 자, 이거는 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얼굴만 가짜 사람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 건데, 그러면 내 얼굴을 숨긴 채로 내가 원하는 얼굴을 이용해서 브이로그를 찍어 올린다든지 노래 실력을 뽐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튜브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아바타, 캐릭터를 움직이잖아요. 그 캐릭터를 나한테 싱크 시켜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 아바타와 캐릭터가 움직이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가상 유튜버, 버추얼 유튜버라고 해서 짧게 VTuber라고 부르거든요. 자, 저쪽 좌측을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는 저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니면 좀 더 사람과 닮은 모습의 코드 미코와 같은 방식을 하는 수도 있어요. 자, 이분이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코드 미코라는 분인데요. 저렇게 쫄쫄이 수트를 입고 특수 장갑 끼고 앞에 아이폰을 갖다 대면은 내가 행동을 하고 표정 짓는 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헬멧 제대로 안 쓰니까 지금 목이 꺾여 있죠? 자, 저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진행이라든지 아프리카 TV 진행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할 때도 내 캐릭터를 저런 식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CF를, 광고를 인공인간을 쓴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저렇게 직접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 나의 아바타를 움직이게 해서 뭐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연기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술을 어디에 활용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공인간뿐만이 아니라 저거는 내가 신발을 가상으로 합성해서 신어보는 방식이요. 증강현실 기술인데 워너킥스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저렇게 가상으로 신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딱 클릭해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내가 저 안경이 어울리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괜찮으면 주문을 해서 이제 집에서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반품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와 가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나머지 뭐가 실제고 뭐가 가상인지를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가상의 이런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것들 기술을 잘 만들면은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짜 인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지 연기 활동을 한다든지 메타버스 상에서 유명인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활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시대에 아예 그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거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버스는 진짜 타는 버스가 되는 거고. 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메타가 뭔가를 초월했다는 뜻이고 유니버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세계뿐만이 아니라 3차원으로 된 디지털 가상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뭐 상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누가 만든지 아는 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기업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1992년에 나온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SF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1992년에 만든 단어이고요. 여기에서 묘사하는 메타버스 모습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그리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런 장비를 착용하게 되면은 디지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마치 실제처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 안 보신 친구들은 저는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처럼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대에 이것만큼 도움이 되는 영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는 이렇게 나의 아바타로 3차원 가상 공간을 생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화 속의 모습, 소설 속에서 그리는 모습이 조금씩 현실로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로블록스 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친구들, 하는 친구들 있고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보시면 로블록스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게임도 했다, 저 게임도 했다, 아니면 다른 광고도 봤다가, 친구랑 채팅도 했다가, 음성대화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생활을 하네? 라는 것 때문에, 야, 이거 옛날에 얘기했던 영화, 소설 속의 모습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16세 미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즐기고 심지어 유튜브보다도 저 안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 아니, 로블록스 그냥 게임 아니에요? 왜 굳이 저거를 또 메타버스라고 부르냐? 다른 게임과는 또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용자들이 직접 저 공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게임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바타 의상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로벅스라는 화폐를 벌게 되는데 로벅스가 일정 금액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심지어 10대 어린 개발자들도 이 공간 안에서 게임이나 아바타 의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불법인데 미국에선 가능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활동까지도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건설하고 하다 보니 이거 옛날에 소설과 영화 속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사례로 이 로블록스가 들어갔던 거고요. 자, 또 한국에서는 유사한 게 제페토예요. 자, 제페토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건데 아직까지 제페토는 게임 컨텐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게임 컨텐츠도 로블록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아바타 의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하고요. 심지어 아바타 아이템 팔고 뭐 그 관련 교육 같은 거 해가지고 월 한 달에 1,500만 원을 버는 한국인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공간, 3차원 공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직업을 갖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 속에서만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서로 총 쏴서 죽이는 배틀로얄 게임인데 이 게임이 왜 또 메타버스 사례가 되었느냐? 이 공간 안에는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중립지대가 있죠. 그 안에선 서로 싸우지 않고 여러 가지 공연도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 4월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래퍼가 여기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회 공연에 몇 명이 시청을 했냐면은 무려 1,2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실제 공연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래퍼의 공연을 가상 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라 공연도 하고 앞으로 업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지겠네. 이것도 메타버스의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소개가 됐던 겁니다. 자, 이게 초창기의 아주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뭘 해보자 라고 하며 적용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일단 아무래도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방송 연예 쪽과 궁합이 잘 맞겠죠. 제페토 공간 안에서 JYP의 걸그룹 있지가 저렇게 아바타로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입었던 의상을 아바타 의상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런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는 없지만 저렇게 나의 아바타에게라도 입혀보게 된다면 대리만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블랙핑크 좋아하시나요?
YG의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팬사인회를 열기도 했는데 물론 실제로 만나는 게 최고이긴 하죠.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이건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동남아나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팬층을 조금씩 두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늘어날까요? 이대로 멈출까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파티로얄 공간 안에서 BTS가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이런 시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관공서가 여러 가지 홍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구찌 같은 경우에는 구찌 의상을 판매할 때 실제 의상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바타한테 입힐 의상을 곳곳에서 판매하고 있죠. 제페토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도 한번 제 아바타한테 입혀봤어요. 자, 4개의 아이템을 저렇게 입혀봤는데 실제로 사면 저게 뭐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바타한테 입힐 때는 한 6,000원 정도면 저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제페토의 참여자들이 구찌가 만든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아, 구찌가 이런 브랜드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구찌 빌라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네킹에 걸려있는 것을 저렇게 바로 입어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남자인데 갑자기 여자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계단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처럼 게임 못하는 사람은 끙끙거려요. 잘 문도 못 지나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하다 보면은 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훨씬 저러한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익숙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특히나 제페토, 로블록스와 같은 형식은 어른들을 위한 세상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적합한 그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편의점 CU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을 좋아한다고?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렇게 공간을 차려놨죠. 반포 시민 한강공원 거기 가시게 되면은 CU 편의점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원처럼 저렇게 아바타가 구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건들을 집어 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만 보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공간 안에서 삼각김밥 보물상자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 CU 삼각김밥 태그와 함께 피드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은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현실 CU 삼각김밥으로 바꿔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그 안에 있는 화폐로 직접 구매를 하면은 우리 집으로 배송이 온다든지 아니면 실제 공간 안에서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든지 QR코드 인증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핑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실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을 아바타로 돌아다니고 내 캐릭터한테 입혀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저렇게 로블록스 공간 안에서 저 아이오닉 5라는 것을 직접 타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단 가상의 공간 안에서 우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저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갤럭시의 폴더블 폰 새롭게 나왔을 때도 저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제품을 살펴볼 때도 클릭해가지고 아, 저 제품의 스펙이 어떻구나 라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점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간단한 게임과 같은 시설을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사진으로 광고로 이제 TV 영상 광고로 보는 것보다 저런 공간 안에서 체험을 하면서 광고를 보면은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게 더 발전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컸을 때 과연 회사 출근을 실제 사무실로 하게 될까요?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으로 하게 될까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겟더타운을 많이 씁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자, 겟더타운의 장점은 저렇게 실제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다른 사람 아바타한테 가까이 가면은 그때서야 캠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지만 마치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 가상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실제 사람과 못 만나니까 좀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가상의 사무실에 저런 게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하면서 막 내기를 하고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원들끼리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겟더타운이 요즘 상당히 인기이긴 한데 사실 요거는 메타버스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3차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건데 저거는 보시면 3차원이 아니라 2D예요. 평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거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있기는 합니다만 메타버스를 넓게 보자면은 디지털 가상 생활을 뭐든지 다 때려 넣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세요. 좁게 보면은 3차원 공간 안에 아바타로 이동시키는 거지만 넓게 보자면 VR, AR, 그리고 게임 형식, 뭐 모든 것들이 디지털 가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에 넓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출근을 하신다면은 메타버스 출근이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제 사무실 출근이 나을 것 같으세요? 메타버스 출근은 왔다 갔다 안 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사람들과 회의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때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사무실 출근을 할 때는 함께 일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왔다 갔다가 힘들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원격 수업할 때 많았잖아요. 실제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집에서 원격으로 배우는 게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 사무실이 날려나 메타버스가 날려나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도 여러분들 청소년 단체에서 이걸 하셨잖아요.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일단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고 해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이용해서 저렇게 아바타로 만나가지고 축제를 즐기기도 했어요. 보시면은 아바타로 이동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까지도 저 공간 안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렇게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축제를 즐기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시도도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겟더타운을 이용해서 온라인 축제를 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OX 퀴즈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미나게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각각의 활동 부스를 차려놨죠. 그래서 VR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과자 만들기 뭐 여러 가지 것들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담당자가 이제 웹캠을 켜서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뭔가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야, 이런 것들 이렇게 발전을 해야지 좀 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고 다른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도 우리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 헤드셋을 끼고서 저렇게 고양이 해부 수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고양이를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가상으로 하게 되면은 마치 진짜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덜 징그럽게 저런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에서 특히나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질병 수술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를 이렇게 가지고 연습을 할 수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받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조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 운전면허 그런 거 딸 때도 저런 식으로 실제와 똑같은 가상 공간 안에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인공지능 선생님과 영어 회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모두 뭐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설정해 두고 마치 내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해둔 다음에 연습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주문하기 미션, 이런 식으로 게임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영어 교육을 재밌게, 외국어 교육을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교육과 뭐 업무화, 그리고 축제, 그런 것들이 게임과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거스르기 힘든 트렌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관광을 가거나 아니면은 견학을 가기 전에도 저렇게 가상의 미술관을 불러온다든지 관광 명소를 불러와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넓게 보자면은 저렇게 증강현실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동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하면서 배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즐기려면 또 앞으로 발전해 갈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증강현실 보여드린 김에 AR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를 끼게 되면은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저거는 해외 한 기업에서 만든 건데요. 고스트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증강현실 안경을 끼고 내가 뛰기 러닝을 하게 되면은 가상의 친구가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함께 뛰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바타는 나의 어저께의 기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친한 친구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저걸 뛰어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힘들더라도 달리기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 달리기라는 운동이 게임의 요소를 섞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탁구를 할 때도 저렇게 가상의 탁구대만 놓게 되면은 탁구를 저런 식으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거는 헤드셋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 실제 안경 사이즈만큼이나 작아져야지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연구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도 시도를 해봤어요. 자, 또 여러분들 피아노 배우실 때도 가상의 피아노를 저렇게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피아노로 연습하는 게 최고이기는 하지만 피아노를 맨날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가상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교육을 받을 때도 어느 손가락으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어떻게 치나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건 퀄컴의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5G 통신이 연결이 된 스마트 글래스를 끼면은 우리 집 공간이 완전히 다른 집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같은 공간이지만 안경을 끼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초반에 보여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 잘 되기는 하지만 550만 원이고 좀 크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배터리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갈 길이 좀 멀리 남아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저러한 증강현실의 시도가 또 다른 기기와 연결이 되면은 더욱더 실감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 왕국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AI 스피커한테 바람소리 재생해라고 하고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서는 눈보라를 보여주게 하고요. 또 스마트 리모컨을 이용해서 에어컨 온도를 낮추게 하면은 마치 내가 진짜로 추운 겨울왕국에 있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뭐 만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꼭 3차원 공간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세계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더욱더 뛰어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넓게 보자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넓게 볼 때랑 좁게 볼 때랑 상당히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자, 최근에 발표가 났던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꾼 거 아시죠? 뭘로 바꿨냐면은 메타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는 모습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앞서 보여드린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렇게 3차원 공간 안에서 나의 아바타로 생활을 한다라는 개념이 앞으로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나와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해도 되고, 저렇게 로봇 형태로 해도 되고요. 실제 공간과 저렇게 연결이 돼요.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VR 헤드셋을 딱 끼는 순간 우리 집 거실, 가상의 거실로 들어가서 친구들을 저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놀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지금 복잡한 코딩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복잡한 코딩 없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역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메타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저건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안경과 똑같은 저런 스마트 글래스를 끼게 되면은 가상과 현실이 저렇게 융합이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예요. 야, 그럼 모니터 큰 거 필요 없겠죠. 세상 전체가 모니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창을 여러 개 띄워도 되는 거고, 그리고 3D로 물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실제 PC 화면이 가상세계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모니터 3개 살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안경만 하나 끼면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는 것과 비슷한데, 아, 눈이 아프진 않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앞으로 메타사, 옛날에 페이스북이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픽카드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정말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옴니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상의 세계를 정말로 실제 세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3D 물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창작자들이 저런 3D 물체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저렇게 아바타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과학자, 창작자, 기업 등에 저런 것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페이스북과 다르게 실제 세계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정교한 그래픽의 가상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쌍둥이,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쇼룸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공장이나 시설에 어떤 자동화, 로봇 같은 걸 도입하기 전에 우리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로봇을 먼저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잘 되나?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실제 세계에 도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도 실제 도로와 똑같은 환경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 세계에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이럴 정도로 이 엔비디아사의 가상세계 메타버스,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는 물리적인 법칙들까지 다 구현이 되는 또 다른 지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구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은 기후 예측에도 나중에는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로 물리적인 그런 것들까지 AI가 다 계산을 해줘가지고 우리의 기후 재난을 막아줄 수 있는데도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가상세계, 디지털 쌍둥이 세계를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냐면은 게임에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게임 제조업체 펄어비스가 곧 앞으로 선보일 도깨비라고 하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자, 그래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실제 공간이랑 거의 똑같이 되어 있죠. 실제 공간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도깨비를 때려 잡는다든지 저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뭐 날아다니면서 도깨비를 잡는 이런 것들이 게임 공간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실감나게 바뀌겠죠. 자,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 아무래도 키보드 마우스로만 하는 수도 있지만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수도 있지만 저렇게 헤드셋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더 몰입감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메타사에서 캠브리아 그리고 애플사에서 또 다른 VR 헤드셋 아니면 뭐 MR 헤드셋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헤드셋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어 있을지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와 컴퓨터를 아예 연결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엔 저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장치만 이마 위에 올려두면은 내가 생각만으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기술. 그러면 내가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는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이지만 앞으로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발달을 해가게 된다면은 우리 실제 세계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세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실제로 밥을 먹는 거는 여전히 우리 실제 세계에서 해야 돼요. 디지털 공간 안에서 아무리 아이템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가 부르진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접목이 될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디지털 계약의 그 거래 내역이 전 세계 컴퓨터에 분산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변조와 해킹이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저게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인데요. 저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어요. 코인을 이용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그래서 저 안에 땅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땅값은 땅의 지역의 땅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내가 구매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면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가능하고 저렇게 땅을 사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설을 지어낼 수도 있고 저기 안에서 이용하는 아이템들도 다 각각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해서 내가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 코인을 또 한국 돈으로 바꿔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위변조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이 플레이 투 언이라는 거예요. 게임을 뭘 위해서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예전에 백만장자는 실제 공간을 소유하면서 물건을 소유하면서 으스 됐다라면은 나 부자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면은 자, 아래쪽 사진 보세요. 21세기의 백만장자는 방구석에서 가상 공간 세계를 배회하며 아이템 획득하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세계가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돼요. 이런 세계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고 에이 저게 뭐야 실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세계 안에서 또 직업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이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으로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지금 목소리가 살짝 뒤집혔는데 자, 보시면 저렇게 엑시라는 3마리의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고요. 게임을 이기면 코인을 받아요. 그리고 저렇게 엑시들을 교배시켜가지고 새로운 엑시가 나오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엑시를 육성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해가지고 또 돈을 벌 수도 있게 해주는데 필리핀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게임과 저런 블록체인 방식을 결합하려고 하고 있죠. 자, 미르4 같은 경우에는 저 공간 안에서 흑철을 저렇게 캐게 되면은 흑철을 모아가지고 드레이코라고 하는 가상화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게임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법이에요. 자, 저런 게 가능해지면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그런 모습이 다 나와요. 저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지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고 저 영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앞으로 실제와 가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과거의 어른들은 실제 세계 안에서만 직업을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그 안에 앱을 개발하고 VR, AR, SNS, 메신저, 게임, AI, 3D 모델링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건설하고 만들어내고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배워두시게 되면은 요게 3D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게임도 개발할 수 있고 VR, AR, 메타버스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그런 걸 보시면서 무료 강좌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건설하고 가상세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나 사람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재미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업 기회, 진로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인공인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상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가상세계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에요. 오직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상세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신다면은 굉장히 신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발전이 될 메타버스의 생활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 네, 윤소영 선생님 이번 강연 어떠셨나요?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2021년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양주 청소년 수련관 대표 동아리 메제스틱, GG, 리스펙트, 나플라스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안녕. 안녕. 2022년 5월에 뵙겠습니다. 시작된 우리의 미션 여기서는 그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내 안에 갇힌 것들로 다른 컬러스 비춰보면 서로에게 끌렸던 걸 느낄 수 있어 Okay Wanna be the cookie 어떤 걸로 덮지 새로운 날 떠오른 달 핑크볼 백퀸 I'm wrong 기다려왔던 준비가 되면 떠오를 거야 Till it to the daylight Let us put on a show, show 다른 걸 원해 more, more 경기를 깨고 roll, roll
addicted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나의 에스파 이런 교감 너의 존재 날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지 난 세상 중심에 You're in the flesh 내 모든 액션 어린 너의 힘을 키워 넌 언젠가부터 생각 너 이제까지 뭐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너의 유혹에 삼킨 건 Black Mamba 넌 광야를 떠돌고 있어 나의 분신을 잡고 싶어 I'm addicted 선언만으론 너의 거대함을 이기지 못해 I'm exhausted 너의 존재 모두 타박들어 먹고 자라났지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But no crown to colors 이건 ever evolution Oh 위험한 눈을 내 협정이지만 널 부정을 받게 모든 걸 삼켜버릴 Black Mamba 넌 광야를 떠들고 있어 내게 맞서는 질 수 없어 I'm a Mamba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닐까 이끌어져 버린 환영인 걸까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모든 걸 삼켜버릴 Black Mamba 넌 광야를 떠들고 있어 내게 맞서는 질 수 없어 I'm a Mamba 차갑도록 서로 겨눈 채 날이 선 듯 그 목소리엔 숨 막히는 것만 가득해 눈을 가린 채로 그렇게 굳게 닫아버린 서로의 마음이 애써 외면하는 것 다 들어가 갈라질 때 숨이 막혀와 갈증이 나 이 한 잔을 가득히 담아 넘칠 듯한 그대로 오늘 밤을 It's the love shot It's the love shot It's the love shot People come and people go 세상에 멈춰서 너와 난 무뎌진 감정들에 서서히 익숙해져가 심장이 타 내 말을 다 갈라질 듯한 믿음의 난 너로 적셔 틈을 채워가 꺼질 듯한 내 맘에 불을 붙여놔 Yeah It's the love shot